교재 157쪽에 대수선에 있어서 다섯 번째 찾았습니까?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자, 이거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 안 해요. 손을 대지 말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으로서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죠. 자, 이 5번, 6번은 피난시설입니다. 하재시에. 피난시설인데 이걸 손대면 피난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이건 놓을 때는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놓겠죠. 방화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였다. 대수선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자, 5번, 6번은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합니까? 없습니까? 손만 대면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10세기부터 수선도 대수선이다. 큰일 났다. 대수선 문제 내면 다 틀리겠네. 쭉쭉. 네. 자, 그래서 5번, 6번 같은 건 손만 대면 대수선 돼버려요. 자, 7번 보세요.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의 가구 세대 간의 무슨 벽?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손만 대면은 대수선이다 이 뜻이 이것도. 왜? 분쟁 예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가구나 다세주택, 우리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에 보면은 이 세대 간에 이 경계벽 있죠, 이거. 이 경계벽은 A세대, B세대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이 경계벽입니다. 여기에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손만 대면은 B세대에 피해가 나타나죠. 그 AB 간에 분쟁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실에도 하나 시공을 하면은 피해가 생기니까 이 벽 자체를 아예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어떤 행위라도 조금이라도 해도 다 뭐가 된다? 대수선 돼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연립주택에도 경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는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아파트 연립주택에서는 자,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정축이나 개축으로 봅니다. 아파트나 연립은 뭐가 된다? 정개축이 돼요. 훨씬 더 대수선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자, 그래서 다가구 다세주택일 때 경계벽을 손만 대면은 대수선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죠. 이 마감재는 불연과 단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됩니다. 왜? 화재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벽면적 30평 이상 수선 변경.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30평 이상 했을 때 대수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3번에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오리글달 이해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기타 용어 찾았습니까? 자, 기타 용어에 자, 거기에 1번에 한옥은 볼 것도 없고 고층 건축물 찾았어요. 자,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 자, 이건 알아되어 있기 때문에 30층 이상이 되어도 고층이고 높이가 120m 이상 되어도 고층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자, 이것도 50층 이상이 돼도 초고층, 200m 이상이 돼도 초고층이 된다는 뜻이죠.
자, 준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자, 그렇게 줄치고 그 말은 자, 청수로는 30층부터 49층까지죠. 이고 높이로 120m부터 199.9m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뭐로 본다? 준초고층으로 본다. 준초고층. 자, 그렇게 아시고 양날로 5번에 실내 건축은 5, 6월 달 위에 보세요. 자, 6번에 다중용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에 한 두 차례 나왔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줄칩니다. 바닥미자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어떤 건물인지 1번 줄칩니다.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은 제외하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자, 그 다음에 어로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이 6가지가 용도에 해당될 때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을 뭐로 부른다? 다중용 건축물. 자, 나의 16층 이상 건축물 줄치고 16층 이상일 때도 뭐로 본다? 다중용 건축물로 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다중용 건축물은 먼저 문화, 집회시설, 동물이나 식물시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자,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자, 이 6가지 용도에 해당될 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도 다중. 자, 16층 이상이 되어도 뭐? 다중이 된다. 그럼 이 6가지 용도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다중이 된다는 뜻이고 그 외의 용도, 그 외의 용도일 때는 16층 이상일 때만 뭐가 된다? 다중이 된다. 다중용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죠. 다음 중 다중용 건축물이 아닌 걸 찾아라. 이래 놉니다. 그래서 자, 1번 종교시설로서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자, 그리고 4층 건축물. 2번 자, 판매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자, 4,000제곱미터. 자, 층수는 16층. 3번 자, 교육 연구시설로서 자, 바닥 면적 합계는 6,000제곱미터, 층수 15층. 4번 자, 종합병원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자, 4,000제곱미터 그리고 층수는 16층. 5번 자, 장례시설. 장례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자, 7,000제곱미터. 자, 층수는 20층. 자, 그러면은 다중용 건물이 아닌 거 뭐 몇 번? 오픈북을 했다 생각하고 맞춰보세요. 좀.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몇 번이요? 하나만 시험장에 가가 3번, 5번 하면은 뭐 됩니까? 몇 번? 3번이 답이죠? 네, 3번. 자, 봅시다. 종교시설이죠? 여기 있죠?
둘 중에 하나면 돼. 자, 5천이 됐죠? 그럼 다중이네. 판매시설 여기 있죠?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16층이네. 교육연구시설은 그 외 용도죠. 16층 이상일 때만 됩니다. 안 되죠? 종합병원은 둘 중에 하나면 되죠. 16층이라 했죠. 자, 장례시설은 그 외 용도죠. 자, 20층이나 들어가 있죠.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 다중용 건물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두 번 나왔다. 여러분 시험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저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박스에 준다중용 건축물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문제풀이 때나 보면 되고 특수구조 건축물로 갑시다.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다음 줄칩니다. 보호 차양 등이 외벽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자,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지붕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서 차양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자, 한쪽 곳은 고정되고 다른 쪽 곳은 지지되지 않았죠. 여기서 외벽 중심선에서 얼마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을 때 이걸 특수구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 20m 이상. 자, 우리 여기에 학원에 이쪽에 기둥이 있죠. 저 기둥에서 저 뒤에 사이 기둥 거리가 얼마 이상? 20m 이상이 되면 이 건물보다 어떻다? 크기가? 예, 이 건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사이가 되면 굉장히 큰 건물이겠죠. 그런 건물을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다는 볼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은 볼 것 없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갑니다. 자, 용도 변경은 뭐가 옆에 많이 붙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자주 놓는다 이 뜻이에요. 자주 놓아요.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만큼 자주 놓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1번에 사용승인 얻은 건축물로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의 허가 대상은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요. 그래서 밑에 표에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뭐? 허가받아라.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죠. 밑에 표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용도 변경 문제는 오면은 반드시 이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암기 프린트 이거 외우는 법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그것부터 외워야 돼요. 앞에 있는 자, 그 시설군 종류 있죠. 그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세부 용도 중에는 산업동 시설군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묘장 이렇게.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 네 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후계시설. 그래서 문종, 위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영업시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중앙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냅니다. 자, 거기에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이종건생 중 다중생활시설이죠. 외울 때 영업은 판운숙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복시설군에 의료시설, 노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양력시설이 있는데 외울 때도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앞자리 다 땄어. 자, 7번에 근린생활시설 외울 거 없고 8번에 주거무시설은 군사교정이 있죠. 최소한 이 정도로 외워야 여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외우세요. 안 외우면 결국은 틀립니다.
외워야 맞출 수 있어요. 양갈로 이번에 가서 시설군 중 줄칩니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까지만 줄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자 줄칩니다. 건축물 대장 기획상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자,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가 바뀔 때 위에 예를 들어서 자 문화집회 시설에 보면은 종교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면 같은 시설군 안에 바뀌죠. 그런 경우에는 자 건축물 대장이 변경이 돼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은 지금 보실 거 없고 양갈로 3번에 가서 줄칩니다. 허가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100점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줄쳤습니까? 자,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용도 변경되는 바닥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100점대 이상일 때는 사용승인 받아라 이 뜻이요. 그 작년에 물어봤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위에 첫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줄칩니다.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문제 합계가 500점대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즉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점대 이상인 용도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내려가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되어 있죠. 뭐 이 부분은 정말 가끔 나오고 최근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막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데 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단독주택은 종류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가의 단독주택 밑줄 치시고 나의 다중주택 줄 치고 자 다의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줄 치고 끝에 보면 라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종류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내용은 안 묻느냐? 못 묻습니다. 내용은. 예. 그래서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최근에 여기 법이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다중주택에 나의 다중주택 있죠?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1, 2번은 그대로인데 3번에 보시면 한교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점대 이하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0점대 이하인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660점대 이하로 바뀌었어요. 뭐 그런 점이 하나 바뀌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공동주택 봅시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셋째 줄 다만다음부터 줄칩니다. 다만다음 찾았습니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청수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청수에서 제외하고 다세주택의 경우 자 청수 산정할 때 있어서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청수에서 제외한다. 그까지 줄쳤어요. 자 아파트 1, 2주택은 1층 전부를 피로티를 해야 청수에서 빼주죠. 다세주택은 1층의 전부를 해도 되고 일부를 해도 청수에서 빼줍니다. 그 차이점 주의하시고 가의 아파트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한개동의 바닥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주택 줄칩니다. 주택으로서는 한개동의 바닥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청수는 4개층 이하. 그럼 연립과 다세 차이는 자 주택으로서는 바닥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느냐 이하느냐 그 차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라의 기숙사 줄치고 기숙사도 건축부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부터 여기는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실 건 없어요.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6쪽에 가시면은 자 이제 6번 복수용도 인정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신청에 자 줄칩니다.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용도를 복수로 해서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자 용도 변경도 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에 3층짜리다. 여기에는 근린상가,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주택 이와 같이 용도가 복수죠. 이런 용도로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용도 변경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2번에 허용 요건이라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 기준과 입지 기준 등 모두 적합한 경우 한정해서 허가권자는 자 지방건축원의 심의 거쳐 다른 시설을 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죠. 전면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건축법을 전면 적용하는 지역은 줄칩니다. 도시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도시지역 주거상 꼭 녹지를 말하죠. 거기는 전면 다 적용합니다. 자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다 적용하고 동업지역 줄치고 동업지역도 다 적용하고 단 간로안에 서문 인구가 얼마 이상? 500명 이상이 되면 건축법을 전면 다 적용합니다. 자 일부 적용지역은 전면 적용지역 이외의 지역을 일부 적용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부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것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나 동업지역 외 지역이나 인구 500명 미만인 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네. 자 이런 곳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옆에 있죠. 일부 적용지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바가주 간의 건축물, 자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것은 일부 적용 지역에서는 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22회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일부 적용 지역에 적용하는 규정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에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죠. 2번에 건축선 지정에 관한 거, 3번 도로 지정 폐지 변경, 4번에 건폐율에 관한 거, 자 5번에 대지와 도로 관계에 관한 거. 그러면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건폐율에 관한 것은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해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의 적용 완화나 4번의 부유식 건축물 특례는 문제풀이 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건축물 건축으로 갑니다. 자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자 이 제도로 이 뭐냐 봅시다.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자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가 자 지목이 임야예요. 자 산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하다. 자 그리고 어느 도시에 여기에 자 도심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큰 건물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건물이 들어가면은 이 지역의 주변의 교통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교통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 과연 건축이 될지 안 될지가 애매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자 이런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이런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로 사전 결정 어떻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옛날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경우에 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야 되죠.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자, 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가 밥도 사줘야 되고 뭐 술도 사주고 담배값도 지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알아서 허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하면 건물이 설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사전결정 제도예요. 자,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하면은 허가권자는 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물을 넣을 수 있는지, 자, 입지, 규모, 자, 용도 같은 것을 결정을 해서 이 결정서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물 지을 수 있다라는 결정서를 줘요. 이 통보받은 결정서대로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자, 이 통보받은 결정서대로 딱 허가 신청하면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은 바로 허가받아 건물 바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지 전용에 관한 허가 받아야 되죠. 이런 거 받은 것으로 전부 다 뭐 해준다? 의제 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물은 교통 영향 평가 받아야 되죠. 자, 교통 영향 평가까지 다 미리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이 아주 편안하게, 자, 건축이 애매한 이런 토지나 이런 건물이 들어가기 애매한 이런 곳에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는지를 그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사전결정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상은 줄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에 있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하려는 자는, 자, 건축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이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자,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 2번에 그 장 보세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모. 3번에 자, 줄칩니다.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신청자 고려해야 할 사항. 자,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합니다. 자,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자, 임의적 신청,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에 우리 도심 같은 데는 큰 건물이 들어오죠. 자, 이런 건물은 상당한 교통 유발을 시킵니다. 그럼 이런 건물을 여기에, 자, 도심 같은 데 지을 때는 당연히 용도상 들어올 수는 있어요. 지을 때 반드시 이 건물의 교통영향 평가 안 받으면 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건물은 교통영향 평가 받겠죠. 받아서 미리 다 해준다는 거죠. 평가를 받아서 이런 건물이, 자,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 평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신청도 할 수 있고, 3번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의무적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줄칩니다.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그게 줄치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관,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전결정 통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등 신청받으면 다음 줄치입니다.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 또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신청자에 송부해 준다. 그렇게 줄치고. 자, 사전결정 통보를 받으면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의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보는데 박사는 1번 국계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이제 2번에 줄치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줄치고 의제됩니다. 다만 보전산지일 때는 어느 지역에 하나입니까? 도시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농지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의제되고 4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의제되죠. 자, 이렇게 사전결정 통보받으면은 자, 우리 원래는 여기 산에다 건물 넣을 때는 산지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 받으면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주겠다. 별도로 안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6번에 자, 내려가서 건축허가 신청, 사전결정 신청자는 줄치입니다.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 몇 년 내에?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며 이 기간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자격이 있다면 중개하죠. 중개사도 신청해도 돼요. 자, 내가 내한테 들어온 토지가 매물이 하나 있다. 이 토지가 매물이 자, 여기 중개를 해달라는데 여기에 건축하기 참 보기 애매하죠. 그러면 이 토지가 중개사가 이 토지 관할청에다가 뭐 신청합니까? 네, 사전결정 신청하면 돼요. 그럼 중개사가 신청해도 됩니다. 왜 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담당 공무원이 사전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결정서가 옵니다. 결정서. 그래서 이런 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용도가 됐을 때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세한 내용이 날라옵니다. 그 내용 딱 보고 중개하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버려서 그럼 어찌 합니까? 2년 지나면 효력 상실한다 했잖아.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신청해도 돼요. 그러면 자, 그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지금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도입했어요. 그때 합격했던 분들이 내한테 묻지 말고 여기에다 사전결정 신청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시행할 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질 내더라는 거야. 아,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5만 짜증 나더네.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면 나 고발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면 고발할 겁니다 이러니까 알았다고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요즘은 이제 아예 제도화 됐죠. 딱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조금 애매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저한테 전화해봐야 별로 답이 없어요. 예. 저는 뭘 잘 해결하느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여러분한테 중개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걸 이제 해결을 좀 잘해줘요. 그 문제는 요래 해결하자 이렇게 딱 가르쳐 주는데 문제도 터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해가 이거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문제가 터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해 달래. 그러니까 내가 뭐합니까? 전화 끊자 마. 그건 다 이야기 못 해주죠. 그 많은 걸 어떻게 이야기해 줘. 근데 막상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 연락하면은 그거는 요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는 잘해줍니다. 제가 내 아는 범위 내에서. 예. 그런데 터지기도 전에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터지기도 전에 터졌을 때의 대안을 다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거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털지도 모르는데. 예. 자,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이제 건축허가 가시면 어디가 있죠? 개점이나 법적 성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밑에 허가 대상, 허가권자라든가 있죠. 자, 원칙에 줄칩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때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죠. 자, 그게 또 대수선은 우리 8가지 허가받는 대수선이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에게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죠. 그 다음 시장군수는 도지역을 말하죠. 구청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그 뜻이에요. 자, 예외. 다음의 건축물, 자, 갈로 탁 띄어넣으시고 셋째 줄에 옵니다. 줄집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건축을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떤 건물? 박스는 1번 줄칩니다. 21층 이상 건축물. 2번에 연면적합계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여기 남구죠. 21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 연면적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짓겠다 하면은 누구에게 허가받아라? 울산광역시장에게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20층 이하짜리 연면적 10만 제곱 미만짜리 건물은 남구구청장한테 받죠. 그렇게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시험에 이제 잘 묻는 게 다음의 건축물 말 뒤에 보면 공갈로 안에 공장 창고란 말 있죠. 자수요. 공장 창고 지방 건축원의 심의 거친 건축물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제외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거기에 공장, 창고 이렇게 돼가 있죠. 이걸 동그라미에서 위에다 걸어다 씁니다. 자, 공장이나 창고가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특별시, 광역시라 하더라도 이거는 구청장 군수 허가라고 썼어요. 자, 공장이나 창고는 무조건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한다? 구청장이나 군수. 자, 이거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누가 허가한다? 구청장이나 군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다 돼가 있죠. 그 중에 절반은 뭐 물었느냐? 공장 창고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누가? 구청장, 군수.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허가 요건이라고 돼가 있죠. 자,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